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려고 돼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소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2013년 7월 1일) 월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조금 전에 여야가 국정원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내일부터 한 달 반 동안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민주당의 매간 매직 의혹 그리고 국정원 직원 감금 사건에 대한 정치 공세의 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12.19를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그 책임자 규명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와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이번 국조 시작부터 싹수가 노래 보입니다. 한 달 반 동안 국민적 분노의 시한폭탄을 유예시키고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만 시들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데일리 고발 뉴스가 국정조사를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간보다 86분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3,949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국가 원수의 해외 순방을 띄우기 위해서 한류 콘서트를 급조했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하지만 실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띄우는 콘서트가 방송이 됐습니다. 콘서트 주최 측은 콘서트에 우연히 대통령이 온 거지 미리 올 줄 알고 준비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순방 중인 대통령의 일정이 고무줄처럼 그때그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건 웬만한 국민들 다 아실 텐데요. 이 중요한 건 이 냄새나는 콘서트를 급조한 게 국정홍보처나 일반 기획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청료를 받는 공영방송 KBS라면 문제겠죠. 지난 28일 KBS가 중국 북경에서 주최한 2013 한중 우정 콘서트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바쁜 일정 중에도 40분 동안 공연을 보고 공연 뒤에는 한류 가수들과 단체 사진도 찍는 등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마련된 것 같은 이 공연이 보도되자 KBS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맞춰서 급조된 공연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공연이 박 대통령 방중을 노려 기획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A급 한류 스타들이 참여했음에도 대외적으로 출연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점이나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에게 KBS가 공연에 대해 일체 발설하지 못하게 입단속을 한 점도 이번 공연이 사전에 청와대와 조율됐을 거라는 의심을 가능케 해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KBS는 박 대통령의 방문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보도합니다. 마침 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중이어서 중국 팬들의 관심과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공연장을 깜짝 방문해 문화교류 한마당을 지켜봤습니다. 라고 호들갑을 떱니다. 정말 몰랐는데 깜짝 방문했다는 겁니다. 방송가에서는 MB정부 때 취임한 KBS 귤한현 사장이 박 대통령의 눈에 들기 위한 과잉 충성의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때문에 단순 해외 공연을 KBS 사장이 참석해 대통령을 안내하는가 하면 공연 내내 박 대통령의 옆자리를 지키고 공연 후에는 가수들과의 면담까지 공영방송 사장이 나서 주선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그야말로 뼈아픈 설명입니다. 국정원 부정선거 보도는 죽이고 NLL은 물타고 또 촛불 끄기에 급급한 KBS.
한술 더 떠서 종편 살리기용 시청료 인상까지 추진해서 무리를 빚고 있는 KBS의 파행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이 뉴스 보시는 분, KBS 그야말로 이미 막장으로 들어선 게 아닌가 싶으실 겁니다. 방송사 콘텐츠에 대한 불평, 불만을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옴부즈맨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이 KBS 보도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만을 비평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 국장이 인사조치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KBS의 국정원 게이트 부실 보도와 관련해 노조에서는 보도국 간부들이 미쳤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당에 이 같은 시청자들의 불만을 담은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법으로 보장된 당연한 일을 했다는 이유로 KBS 옴부즈맨 프로그램 TV비평 시청자 데스크의 제작 담당 국장과 부장에 대한 보직 해임 처분이 전격 내려졌습니다. 제작을 담당한 PD는 명백한 보복 인사라면서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이 글이 퍼지면서 일파만파 파문이 번졌는데요. TV비평 시청자 데스크는 지난 22일 클로즈업 TV 코너를 통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보도한 KBS 9시 뉴스가 공영방송임에도 그 의미를 제대로 짚지 않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듯한 보도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정원 사건 수사에 대한 경찰의 축소 지시 등 중요한 내용들을 단신으로 짧게 처리하는 등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평했습니다. 방송 다음 날인 23일 KBS 귤한현 사장은 간부들에게 시청자 데스크 방송 경위를 따져 물었고 하루 뒤인 24일 해당 부서 간부들에 대한 보직 해임 조치가 단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KBS 5개 직능별 단체와 민원연 등 언론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KBS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법률이 보장한 시청자 주권을 부정하고 있다며 시청료 인상 때까지 어떤 불만도 잠재우겠다는 그 꼼수가 아니냐고 항의했습니다. 요즘 KBS 막장 드라마 정말 갈 때까지 간 느낌 아닙니까? 이 아침 드라마나 주말 드라마라면 까짓것 뭐 봐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드라마가 아니라 뉴스나 인사를 통해서 막장 드라마를 내보낸다는 게 문제입니다. KBS는 지갑만 꼭 틀어주고 있으면 되는 거 아시죠? 국민 여러분, KBS는 지금 시청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저희 고발뉴스가 함께하고 있는 해외 소녀상 건립 사업 그 첫 번째 제막식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달 30일 거행되기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직 현지 일본 단체들의 방해 공작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마지막까지 경계를 늦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LA에서 박상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LA 인근 글렌델시의 해외 최초로 건립될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막식은 7월 30일로 최종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소녀상이 한국에서 모셔오는 그 과정, 예를 들면 그 1kg가 넘죠. 1000kg가 넘습니다. 1톤이 넘는 무게인데 그거를 포장해주고 또 국내 운송해주고 부산까지 그리고 이제 해상 운송 또 지금 이 롱비치에 도착하면 또 글렌델까지 옮겨주고. 하지만 일본계 신문인 재패니스 데일리 선이 최근 소녀상 건립에 반대하는 기고문을 실는 등 방해 여론을 조성하고 있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글렌데일 지역 일간지 일면에는 소녀상 건립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크게 실렸으며 글렌데일시 역시 우호적 입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글렌델시가 작은 시도 아니고 또 저희 시에서 결정한 문제인데 그것을 번복하는 일은 절대로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주도하고 있는 가주한미 포럼과 한미 여성회 등 단체들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막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오는 7월 28일엔 고발뉴스 후원으로 미국에 도착하게 될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신 가운데 못다 부른 아리랑이라는 이름의 음악회가 열리게 됩니다. 시골의 여자들아 15, 16살짜리가 집에서 농사 지어도 돈 한 푼 어디서 나오는 데 없고 이날 공연 수익금은 플러튼 얼바인 등의 추가로 세워질 소녀상 건립에 쓰여지게 됩니다.
이날 공연은 LA 고발 뉴스가 후원하게 될 텐데요. 많은 관심과 참여 기대해 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고발 뉴스 박생균입니다. SNS와 인터넷에는 그야말로 12.19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의견들이 거대한 여론의 강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거리에는 그다지 많은 사람들이 채워지지는 않았죠. 하지만 지난 주말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거리로 나온 주권자들의 외침 직접 확인해 보시죠. 국정원 게이트 규탄 촛불 집회가 매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8일에는 박근혜 정부 들어 최대 규모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10개 도시에서 국민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뜨거운 열기 속에 열린 국민 촛불 집회는 서울의 경우 일반 시민은 물론 민변과 참여연대 등 213개 시민단체가 함께해 5,000에 달하는 대규모 집회로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유발언과 노래 가사를 바꿔 부르는 이른바 노가바 공연을 통해 국정원이 주도한 부정선거에 대한 주권자의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실로 밝혀졌어. 최소한의 민주주의조차 지켜지지 않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 분노하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대학가에서는 시국선언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직접 책임진다고 하실 때까지 이 촛불은 절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데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사실 언론에서는 그냥 보통 공중파나 그런 주력 신문에서는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또 주변을 모르는 분들도 너무 많고 해서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이날 집회에 앞서 같은 자리에서는 국정원 저격수로 불리는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 게이트를 국민들에게 브리핑하는 설명회를 가져 관심을 모았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국민들이 주는 월급을 받으며 업무의 일환으로 업무 시간에 이런 글을 달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만세, 한 편의 감동적인 영화, 금세기 최고의 대통령 존경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사랑합니다. 김인욱 전 영부인에게 대해서도 한식 세계화에 관련해서 댓글 달았습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우리 음식 문화 전도사. 이게 그들이 대북 심리전으로 탄 댓글입니다. 이게 대북 심리전입니까, 여러분? 진선미 의원에 이어 연단에 오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국정원 게이트는 심각한 21세기형 쿠데타라며 국민적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저는 국정원 사건은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왜 종북, 좌빨, 색깔론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왜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사건 경찰 검찰 수사에 권력의 외압이 작용하는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행해진 일들, 이것이 현대판 21세기형 3.15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세기에는 총칼과 군대를 동원해서 권력을 찬탈하는 것을 쿠데타라고 불렀지만 21세기에는 사이버 전쟁과 심리전을 이용해서 권력을 찬탈하는 것을 쿠데타라고 부릅니다. 21세기형 쿠데타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저는 제가 해야 할 시민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주말 내내 전국에서 크고 작은 국정원 게이트 규탄 집회가 이어졌는데요. 민주화의 성지로 불리는 광주에서는 어제 5,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국정원 헌정유린을 규탄하며 질서정연하게 도로행진을 벌였습니다. 고등학생에게 체류액을 무차별 난사하는 서울의 경찰과는 달리 광주의 경찰들은 중앙선 차로에서 차량의 진입을 통제해주며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을 보살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21세기의 시민혁명은 이미 사회가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질 거다 하는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충북대 교수 45명이 시국선언을 했는데요. 바로 한신대 교수 68명도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대학별로 학생들의 시국선언을 교수들이 호응하는 양상으로 확산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별로 묶어서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모습도 이채로운 현상인데요. 충북 지역은 도내 35개 종교, 정당, 시민단체가 대책위를 조직했는가 하면 광주 지역에서는 의사 100명이 뭉쳐서 시국선언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미주에 이어서 프랑스 교민 137명이 연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새로운 전용기가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조금 전 재미 블로거 안치용 씨가 올린 내용인데요. 이 인테리어 비용만 무려 300억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매 6년마다 전용기를 교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전용기는 현재 12년째 취향 중이라고 합니다. 삼성이 보잉에서 구입한 항공기는 모두 3대로 3대 다 보잉 737 기종입니다. 삼성이 새로 구입한 전용기는 지난해 8월 계약해서 현재 뉴질랜드에서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입니다. 비행기 값이 900억 원, 인테리어 값이 300억 원, 연료탱크 장착에 추가로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들 간의 소송이 붙는 바람에 전용기 거래 정보가 그만 인터넷에 공개돼 버려 자세한 내막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인데요. 초호화 전용기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 전용기의 잦은 교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는 2001년에 제작된 것으로 12년째 운영 중인데 반해 2006년에 제작된 이건희 회장의 전용기는 불과 6년 만에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성 전용기를 운영하고 있는 삼성 테크윈 측이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6년이면 전용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늘 위의 호텔이라는 이건희 회장의 신형 보잉 737-700은 이달 중 내장 공사가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조만간 국내에 착륙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룹 총수의 전용기는 자기 돈으로 직접 사서 타는 건 줄 아셨죠, 여러분?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삼성 테크원이 관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1억 달러가 훨씬 넘는 거액인데 어떻게 된 사연인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10조 이상의 수익을 내는 동안 협력사의 이익률은 뒷걸음질 쳤다 하는 오늘 한겨레 기사 보셨죠? 정부의 동반 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격차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저 호화 전용기에 협력회사 간부들도 종종 태워주시는지 궁금합니다. 12.19 부정선거에 대해 미국과 프랑스의 교포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국민들은 하야 대신 대통령의 사과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요구 수준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과연 뭘까요? 아마도 민주당의 유약한 자세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에게 지난 주말 촛불 집회에서 한 고등학생이 한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불법인 걸 뻔히 알면서 용서를 해주면 나중에 용서해준 저를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민주당의 국조 혹시 용서를 위한 전조는 아닌지 지켜볼 일입니다.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 2013년 7월 1일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